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장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이슈몰이라고 할까요?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두 곳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는 안동에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뭐 좋게 뭐 바라봤는지는 몰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나경원 서울시장 그 후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후보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작고하시고 나서 하는 그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뭐 당연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장소라든지 뭐 어떤 뭐 행동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본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서 뭐 어찌됐건 그만큼 이렇게 방문하고 안 하고 여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현재 이 국내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코로나의 백신을 유일무이하게 어쨌든 두 곳이나 해외의 어떤 기업이 제약회사가 두 곳이나 생산 개발을 맡기는 하나의 뭐 어떤 뭐 백신 기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 정도로 백신에 대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징적인 회사가 돼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가 그죠? 그런 회사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물론 IPO 이제 기업 공개 결정을 해서 상장 여부에 대한 타진할 것으로 보이고 3월 초는 상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는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장 전까지의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관심과 이 소위 말하는 엔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올라오는 수준 그리고 뭐 정부 정치 관료분들도 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슈화가 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상승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전까지 혹은 상장 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쨌든 지분을 들고 있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사들이고요. 코로나 백신에서 유통까지 그죠? 코로나 백신 유통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상장 대박을 터뜨릴까? 뭐 대박은 당연히 터뜨리겠죠. SK바이오팜 때도 기억나시죠? 다만 우리 같이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많이 공모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한계죠. 그렇다 보니까 상장하는 때에 잘못 들어서 물릴 수 있고 뭐 따상따상하지 않습니까? 상장하자마자 막 상한가 말고 이러는 그런 것들은 좀 사실 힘들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슈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들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투자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뭐 두 종목 다 전고점 돌파의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좀 더 지켜보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되고요. 뭐 KBS 뉴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어쨌든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방역 당국은 국내입니다.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 변동이 없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해외에서 생산한 그 백신을 우리나라의 유통을 통해서 가져와 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콜드 체인도 해서 가져와야 된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이오 회사에서 직접 찍어내는 거하고는 그죠? 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당 부분 기대를 걸고 있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밀어준다라는 것이 뭐 주가에 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서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하게 돼요. 뭐 그렇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로 회자됐던 시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도 이제 물론 가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이었거든요. 코로나의 확산은 결국 시젠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이 꺾일 수 없다, 이런 예를 들면요. 그런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상징적인 좀 회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종목들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에 사람들의 관심과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SK 디스커버리의 주가 차트입니다. 오늘 간만에 윗꼬리단 양봉 만들었어요. 간만에 오늘 괜찮았습니다. 거의 71,000원 정도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종목이 밀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딱 오늘 찍고 밀린 자리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지라인의 형성은 이 정도에서 잡아줬습니다. 조금 더 러프하게 봐서 6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6만원하고 뭐 71,000원, 뭐 7만원 요 자리가 9월 달에 하락 이후에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죠? 한번 세게 치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갈 듯 말 듯 조정 받다가 밀어버리고 다시는 이 7만 뭐 2, 3천원 이상 종가 기준 마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거길 찍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68,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동은 외인이 14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만 안 팔았어도 기관도 순매수인데 연기금이 팔아 제꼈죠. 33억을. 뭐 어쩔 수 없죠. 연기금 요즘 뭐 계속 파니까요. 뭐 언젠간 들어오겠죠, 나름대로. 어쨌든 뭐 개인은 계속 나가고 있다. 외인과 금투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이슈에 뭐 SK는 물론 뭐 갔지만, 세게 갔지만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그렇게 세게 못 가고 여기서 지금 깔딱고개예요. 45만원과 그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뭐 우선 7만원 정도 라인이 깔딱고개인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 라인인 디스커버리 먼저 말씀드리면 8만원, 이 8만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았던 기간만큼의 숨죽이고 있던 이 종목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세게 갈 때처럼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어요. 1차 상승 딱 찍고,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1차 상승 딱 찍고, 그죠? 2차 상승 한번 눌려주고 마지막 세게 한번 지르고 나서 쭉 조정 구간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이 애지간하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안 빠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움직임 자체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밀렸지만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해줬고 이제 그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없어도 뭐 바이오사이언스가 당장 상장해서 뭐 한다라는 이슈가 없어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신을 직접적으로 맞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필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괜찮게 보이는 종목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분을 거의 100% 가까이 들고 있는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고, 아울러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죠. SKC 뭐 있을까요? CS 베어링, CS 저도 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그죠? 두 회사가 이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고, SKC, SKD&D, 그죠? 그런 회사들, DMS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소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친환경 소재, 그리고 풍력, 그죠? 아니면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그죠? 태양열,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좀 친환경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연초에 좀 달렸는데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은 SKD&D라는, 물론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지만 최근 풍력도 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지분도 보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상장을 해서 그 상장한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 지주회사로 바로 이어져서 얘도 주가가 오르는 뭐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주회사라는 것이 자회사들이 상장이 안 돼 있으면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게 일상적이죠. 근데 또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죠. SK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사업을 막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투자회사고, 아래에 있는 회사들, 자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뿐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추세를 봤을 때 SK 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로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플라즈마라든지 SK D&D라든지 SK 케미칼이라든지 바이오사이언스, 휴비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요런 조정, 요즘 빠지지 않고 그렇게 조정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이거 뚫고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집결이 지금 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을지가 매일매일의 어떤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000원, 7만원이라고 보고요. 7만원에서 상한가 한 방이면 9만원이죠. 7321 91,000원입니다. 상한가 한 방이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한가 한 방이면. 상한가가 안 나와도 가다가 급격하게 질러서 올리는 그 꼭대기에서 팔아도 파는 게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맞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언젠가는 하락을 하거든요. 주가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서라면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62평선 깼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62평선 오늘 돌파를 좀 해줬고, 그죠? 이 평선들이 지금 아주 잘 모여 있어요. 뭐 역배열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 보면은 62평선 오늘 돌파를 했고, 그죠? 5위평선에다 3위평선에다가 5위평선에 20평 정배열이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매동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고, 단일가도 보면 오늘 69,000원으로 좀 마감을 했고, 오늘 개인의 물량들을 조금 소화해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일의 주가 상승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은 이제 다 왔어요. 거의. 과연 이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45원까지 10%만 상승을 하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음봉이 두 개 나와서 5위평선까지 찍고 반등이 나올지, 그냥 이걸 삼키는 양봉이 나오면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되게 중요한 자리다. 왜? 지난번에 다 밀렸었거든. 3번이나. 그죠? 그 3번이나 밀린 자리의 돌파에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이건 제가 추세선을 그냥 그은 거거든요. 추세선을 봐도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추세선이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가, 이게 추세선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잘 보세요. 내려왔다가 돌파해주고 나서 갈 것처럼 하다가 밀려서
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눌리든지 가든지예요. 눌리든지 가든지다 이제는. 음. 눌린다면 그죠? 요 정도 구간까지 눌릴 수 있겠죠. 한 40만 원 정도까지. 눌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아니면 진짜 여기를 깨버리고 다시 35만 원, 6만 원대로 회귀를 하든지 갈림길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 방향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얘만 갈까요? 아니요. 케미칼 가면 디스커버리도 가죠, 당연히.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 케미칼 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웨인들 오늘 케미칼은 10억 정도 순매도, 106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근데 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억, 1500억 샀는데 뭐 110억 정도 순매도 한 건 1도 아니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6일 동안 하루만 30억 매도하고 나머지는 합쳐보면 거의 500억은 넘었죠. 그죠? 거의 500억은 넘었다. 거기 30억 정도 순매도한 거는 뭐 1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올려서 들어올리는 자금의 이탈이 없다라는 거죠. 케미칼 같은 경우 보면 0.36%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말이기도 하고요. 월말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는 2월이 되면 더 커지고 또 왜냐면 백신이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아울러서 상장이 되는 3월이 되면 더 커질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갈지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강한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를 하기를 기대해보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한번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측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보신다면은 주식시장 참여하셔서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시일 내에 강한 양봉 한번 뽑는 그 희열을 맛보시기를 좀 정말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